우리 주변에 오래 머물러 있는 물이 썩듯이 평화로움이 너무 긴 바닷물도 녹조다 홍조다해서 바다 생물의 생태계를 무너뜨리죠. 큰 태풍에 의해 바다가 밑바닥까지 뒤집어줘야 생태계가 바로잡아진다고 해요. 변화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 같아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오늘 주제 30년 전쟁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바리스타 박은주입니다. 오늘 주제가 30년 전쟁으로 독일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맥주의 나라 독일이 어떻게 커피 소비국 3위국이고 커피 수입 2위국이 되었을까요?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커피를 접하게 되는 건 12세기의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이어진 30년 전쟁인 최후의 종교전쟁 때예요.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기독교 성지를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200년간에 걸친 8차례의 침략 원정을 하였던 전쟁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모두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지만 굳이 승자를 찾자면 이슬람의 커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병사들이 전장에 나갈 때 항상 커피가 함께 했습니다. 기운을 북돋아주고 부족한 잠을 이기게 해주는 전쟁터의 필수품이었고 커피 없는 전쟁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발길이 닿는 곳의 포도밭은 모두 뭉그러졌지만 기독교인이 발길이 닿는 곳의 커피는 그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합니다. 이 당시 중세 유럽은 포도주와 맥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특히 독일은 17세기 전반에 걸친 30년 전쟁이 끝나자 왜 자신들이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했는지 몰랐던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삶의 고단함과 슬픔을 달래줄 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로부터 경작하기 어려우며 만들기도 까다로운 값도 비싼 와인보다 만들기 쉽고 값싼 맥주를 마시게 되죠. 포도주에 비해 저렴해 많은 양을 마시게 되므로 포금을 하게 되고 포금을 하게 되니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이 그야말로 천태만상인 거죠. 이에 독일은 굶주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는 이 없는 대답 없는 메아리였어요. 그러다 1645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 커피하우스가 생긴 이래로 독일에도 하나 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엽니다. 다른 유럽처럼 남자들만의 공간이고 여성은 출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커피 소비 3위국으로서의 독일을 만든 건 여성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영국에선 커피를 뺏긴 남편을 찾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커피가 정력을 떨어뜨려 자손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독일은 오히려 그들보다 늦었지만 남성만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대신 집에서부터 작은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성들의 사교 모임, 카페 클라체. 집에서 갖고 온 빵과 쿠키가 식탁에 놓이고 정성으로 내린 커피를 집안에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간단히 얘기해서 수다 떨기죠. 남자들도 함께 하고 싶으면 끼일 수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여성들이 커피를 많이 소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커피하우스를 닮은 콘디토라이, 빵과 쿠키를 만들어 파는 제과점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제가 봤을 때 파리바게트가 지금의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이 아닌 공적인 장소로 제과점에 모여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던 거죠. 청춘 남녀의 미래의 장소로도 인기가 높았답니다. 여성을 차별했지만 여성에 의해 커피 문화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카페 인테리어도 가볍지만 부드럽고 여성적인 유리와 대리석으로 했고 벽에는 예술적인 회화가 걸리고 커피잔은 도자기 또는 은으로 만든 것이 많고 조명은 또 화려해졌죠. 카페의 여성화의 시작이죠. 여성의 힘은 보여지지 않을 뿐 그 누구보다 강한 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말 하나 할게요. 남편은 두 여자 말만 들어도 성공한다고 하죠. 그 두 여자는 부인과 내비게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